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이에요. 요즘 시댁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똑같이 따라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결론은 시댁과는 적절한 선을 긋고 지내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20대 때 진짜 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30살 되자마자 대출받아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물론이고 어디서 커피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딸이 갑자기 카페를 연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취미하고 생업은 다른 거다 하시면서요. 그때까지 특별히 속 썩인 적 없던 제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꿋꿋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카페에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SNS에 매일 사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서 저희 카페 전경 올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들도 제공하기 위해서 맛집에 가서 맛보기도 했죠. 지금은 확장 이전해서 베이킹 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정말 혼자서 새벽부터 했었거든요. 진짜 잠도 못 자고 SNS 사진 구도 연구하고 커피 볶고 내리고.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은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30대 초반은 장사로만 보냈어요. 그 결과 손님들이 차츰 늘더니 지금은 SNS 감성 카페로 유명해져서 이 동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로 정신없이 보내며 살던 어느 날 대학교 후배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약속 지키러 왔다면서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선배, 제가 30살이 되면 그때 사귀자고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그 후배는 저보다 4기수 늦은 친구인데 동아리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귀엽기도 하고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라, 그래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온 거예요. 너무 웃겨서 막 웃었더니 선배 진짜 잘 생각해야 해요. 선배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저 놓치면 진짜 후회할걸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승진 중이고 여기저기서 소개도 들어와요. 저하고 한번 만나봐요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타나서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야, 나 바빠. 카페 일도 많고 정신없게 하지 말고 조용히 커피 마시고 가라며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그날 이후로 매일 찾아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매장 청소도 도와주며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있다 갔어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3개월이 넘어가니까 어느새 그 후배에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혼자 하다가 누군가 도와주고 함께해 주니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후배라고만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새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 문 닫고 쉬는 날에는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하게 됐죠. 그렇게 후배는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하고 피곤한데 아랫배가 묵직한 게 생리 날짜가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세상에 임신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남자친구한테 알렸어요. 어떡하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임신이래라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1시간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제 속은 까맣게 타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남자친구 욕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야속하고 배신감도 들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면서 풍선에 꽃다발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난 남자친구는 벌써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더니 나랑 결혼해줘. 내가 진짜 잘 알게라며 그 사람 고향 사투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 손에 들려 있던 반지를 제 손에 끼우며 그래라고 말하고는 같이 울어버렸어요. 그때 손님이 몇 분 계셨는데 어리둥절하시다가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준다고 해주셔서 저희는 더 울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급하게 하는 거라서 집은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던 투룸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생략하기로 했죠. 이불이나 장롱, 침대 같은 것들만 좀 바꾸고 나머지는 이사를 위해서 모아두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집 전세금 포함해서 1억을 내고 그 돈 안에서 혼수하기로 했거든요. 임신 중이라 멀리 신혼여행도 못 가니까 커플링과 시계는 좋은 걸로 하자고 이야기도 했었죠. 양가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나이 찬 딸이 임신까지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얘가 은근히 고집이 너무 세서 부딪히면 쌀 게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맞춰주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실실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그저 다 좋습니다 하며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시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 그렇게 서로 예뻐해 주면서 살아. 그럼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은 지방이라서 가게 쉬는 날 남자친구가 월차를 내고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서 가면서 몇 번이나 쉬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착해 보니까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동네 잔치를 해도 음식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간 과일이랑 제가 직접 로스팅하고 분쇄한 고급 원두랑 드리고 앉아서 식사부터 하게 됐어요. 입덧이 심하지 않던 터라 맛있게 먹었거든요. 음식은 모두 맛있더라고요. 산지가 가까워서 그런지 회도 맛있고 매운탕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임신 중에 회 먹으면 배탈 날라. 매운탕은 매워서 아기 피부에 안 좋다 시면서 고기 먹으라고 갈비찜과 불고기를 권하시더라고요. 김치도 동치미를 주라 하셔서 아, 챙겨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어요. 곁에 있던 남자친구 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 얘 나이가 어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좀 불편해해. 그러지 좀 마 하며 초면에 말을 놓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으로 알고 있어서 기분은 나빴지만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겼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후식과 차를 마시며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커튼과 이불은 어떤 걸로 사야 하고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놓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나중에 사야 한다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님 마음이니까 싶어서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아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나서면서 엄마가 지금 연금이랑 뭐 100만 원이랑 해서 생활하는데 너네가 그런 거 막을 거 아니지? 뭐 그거는 좀 지켜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왜 자꾸 반말해? 누나라고 해도 동갑인데 예의 좀 지켜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는 야 벌써 마누라 편 드냐? 동갑이어도 내가 형수면 말 편하게 하는 거야 라며 저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고 말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양쪽에 인사를 드리고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저희가 정한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까 임신을 알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진짜 순식간에 저는 어느새 배가 불러오고 있었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서 카페 일을 직접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집안일 분배를 해서 힘들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또 결혼 전부터 가게를 확장하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퇴근 후에 마무리를 도와주는데도 벅차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알바 직원 1명 더 뽑으려고 면접을 보려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지원해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모두 받았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머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한 번도 안 왔네. 너 시집 간다고 무시하냐?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어머 너네 전화번호 없어? 야 진짜 너무하네. 나야 너 시영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형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번호가 없었네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모르긴 뭘 몰라? 신혼집에 너희 시어머니 초대하라고.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가 언제야? 라더라고요. 계속되는 야 소리에 기분 나쁜 말투가 거슬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은 좋게 대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가게 확장 때문에 신혼여행 후에 엄청 바빴어요. 이거 정리되면 어머님이나 모시고 잘게요 라고 답했더니 야 너는 일이 먼저야?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시댁이 먼저지. 너희 부모님은 가까이 사니까 벌써 봤을 거 아니야. 너도 뭐 친정 부모가 먼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직 못 배웠어요. 저 배 불러서 힘들어하니까 바쁜 거 아니까 아직 얘기도 안 하셨어요. 도연 씨랑 상의해보고 연락 바로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야 아무리 임신해서 얼렁뚱땅 결혼이라도 똑바로 해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가까워지는 과정이니까 하며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카페는 확장 이전을 하고 알바를 2명 더 뽑아서 교육하고 SNS 홍보며 지역 카페 홍보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올라오시라고 해서 집이며 카페며 보여드리자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기차로. 어머니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신중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슨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느라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돼요. 그냥 각자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리야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자주 드리고 가지는 못해도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카페를 보시고 집에 와보시더니 커트는 저런 것 말고 다른 걸 했어야지. 이런 건 적어도 말이 없었니? 이런 걸 쓰면 비싸기만 하고 실용성이 없어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니까. 남편은 엄마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살 집 했는데 뭐가 문제야? 다음엔 그걸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라며 나름 막아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겼어요. 아무래도 착한 며느리 하고 싶었나 봐요. 그게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전한 카페에도 손님이 조금씩 더 생기고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고 이제 아가를 만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했어요. 성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아기 용품들을 준비하고 남편과 이렇게 작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름도 우리끼리는 어떤 이름이 좋겠다 하고 있었죠. 보통 미나, 지율이 같은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장명소에서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도 하고요.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짓자.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좋을 생각에 들떠 있더라고요. 예정일에 가까워질수록 배가 딱딱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어려워지고 누워서 자는 것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정일이 한 3일 남았나?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불이 흠뻑 젖어 있고 배가 무척이나 아팠어요. 미리 공부해둔 바에 따르면 이 상황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고 남편을 깨워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과 몸부림 끝에 아이를 품에 안는 시간은 아침 9시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안자마자 언제 아팠나? 야 싶을 정도로. 내가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는 그저 예뻤거든요. 이 남자아이와 함께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연락받고 오신 부모님은 저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고생 많았다는 엄마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했는지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셔서 받았더니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애기는 신생아실에 두지 말고 너가 데리고 있어라. 그래야 나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아기 옷은 다 삶아서 쓰고 천기저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싫었지만 내 새끼 내가 낳아놓고 남의 얘기가 뭐야 싶어서 어머니 제가 다 보고 결정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조리원 예약하고 아기 100일 때 나오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한테 전화기를 줘버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가지고 나가서 뭐라 하는 것 같았지만 신경도 안 쓰고 지금은 내 몸과 우리 아기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조리원 생활은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어요. 수유 시간에 운동 시간에 아기용품 만들고 아기 관련 교육받으며 하느라 바빴다고요.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게와 조리원을 오가느라 바빴죠. 그렇게 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교육받고 오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 6통씩 와 있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받자마자 아니 내가 할머니인데 아기를 봐야지. 왜 못 들어가게 하니? 내 새끼 안아보지도 못하게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아기도 외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세요? 라고 하니까 당장 나와라. 짐 싸서 집에 가서 조리하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린 후 남편한테 연락해서 버스 잘 태워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시누이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거든요. 야, 너가 우리 엄마 길을 세워놨어. 아픈 몸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산후조리해 주겠다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고 나올 것이지 뭐 내려가. 너 어린 남편이라고 산다고 아주 시대 착각이 웃기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아기 낳아봐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조리를 맡겨요? 저희 엄마께도 부탁 못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진정하시고 우리 다 편한 방법으로 해요. 저 수유 시간대라서 가봐야 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고는 전화를 안 쳐다봤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시집살이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 나빴더라고요. 남편은 저녁 때야 돼서 나타나서 미안해. 엄마가 옛날 분이고 갑자기 이리 일찍 결혼해서 잘 모르나 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셨어. 오늘은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라며 저를 달래더라고요. 남편도 바쁘게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더 말을 보태서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별 얘기 없이 제가 계획 세운 대로 조리원 3주, 도우미 1주로 해서 산후조리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저희에겐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거든요. 시어머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이름을 물어보셔서 남편이 우리가 정한 이름을 말씀드렸죠. 돌림자가 없어서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버스도 안 타시고 출생신고하러 가자며 터미널에서 난리를 치셨다니까요.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어디 근본 없이 돌림자도 안 넣은 이름을 지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냐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저랑 도연 씨랑 다시 정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이름 정해서 나한테 꼭 연락해라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서 있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아 진짜 돌림자가 뭐라고. 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 이름 싫은데 그러길래 돌림자가 뭔데? 라고 물으니까 구자 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어나 보자 싶어서 구자 돌림을 써가며 보니까 제 눈에는 황구, 벙구, 멍구, 영구, 맹구, 방구 같은 느낌이라서 실소가 나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나서 울어버렸어요. 남편도 속이 상했는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이름이 진구였어요.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긴 했지만 그나마 나아 보여서 그걸로 정하고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미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받아왔다며 종이를 내밀었다더라고요. 종이에 적혀 있는 이름은 남구였어요. 뭐 남구 촌스럽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이 남편 성인 강씨예요. 강남구. 이거 놀림 받기 딱 좋은 이름이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출생신고 제약 때문에 출생신고를 더 늦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니께는 남구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자고 해서 지율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죠. 어머니 모르게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남구로 불렀어요. 속은 상했지만 어머니가 정한 이름을 외손자처럼 불러주자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조리원에 시간이 흘러서 좋은 도우미분 만나서 집에서도 조리를 잘 끝냈어요.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잠도 내 맘대로 못 자고 밥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아주 제 삶이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일도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정리해주고 알바생들이 해주고 있었죠. 베이킹 직원도 믿어서 맡겨놓으니까 그럭저럭 가게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올릴 사진을 전송받을 때면 얼른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보니까 차가 좀 컸으면 싶어서 아이 100일에 맞춰서 바꾸게 됐어요. 원래 타던 차는 제가 탈까 하다가 전 경차로 바꾸고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요. 100일 돼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려서 상을 차리고 작지만 예쁘게 포토존도 만들어 뒀어요. 이제 아이 데리고 가게 정도는 다닐 생각에 들떠있게 됐거든요. 남편이 터미널에 가서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모셔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이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니 차를 바꿨으면 말을 해야지. 그런 집안 대소사를 너희끼리 할 거니? 세상에 차를 2대나 들였다며. 이걸 말을 안 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저희 부모님 계신 데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탈 차를 왜 어머니께 상의 드려요? 어머님께 사주실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계신데 이렇게 큰 소리 내시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민망하셨는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치라는 게 없는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손주 이제야 보는데 사돈 어른들은 벌써 물고 빨고 다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장모님이 음식 준비하셔서 떡이랑 다 해서 오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좀 하고 말해.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도 못 뵈었잖아. 엄마랑 누나 너처럼 편한 사람인 줄 아냐? 하며 시누이를 단속해 주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 찍고 식사 마치고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도 곧바로 내려가라고 하며 남편이 터미널로 가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어둡긴 했지만 별말 없이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한숨을 쉬며 엄마가 유난이고 누나가 추하다.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미리부터 단속했는데도 안 먹혔다. 진짜 미안해 라며 아기 목욕시키러 가더라고요. 거기에다 뭐라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말았어요. 아픈 엄마에게 싫은 소리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했던 전화는 문자, 그리고 수시로 보내던 선물들도 그냥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츰 연락도 줄이고 선물도 줄이며 지냈어요. 물론 간간히 내려가서 아이도 보여드리고 안부 확인도 했죠. 그러면서 아기 데리고 나가기도 나가고 가게 오픈도 하고 중간 점검도 했지만 아직도 남편이 마감 시간에 와서 정리해주고 하며 지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우리 아기 돌 때가 되었어요. 100일 때처럼 또 그럴까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친할머니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덜 하겠지 싶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돌잔치 잡힌 소식을 알린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기 한복은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케이크는 더 크게 해라. 우리 쪽 손님이 많이 못 가니까 답례품은 넉넉히 해서 이쪽으로도 보내라. 화장 진하게 하지 마라.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를 자세하게 시시콜콜 하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부 다 연락 빈도를 줄인 덕에 참을 만하게 됐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너무 자세히 시켜서 제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준비해보고 있고 이것저것 아기 보랴 바쁜데 이렇게 자주 전화하셔서 다 이야기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도연 씨랑 상의하고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했더니 너는 애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거 참 불순종언하지가 못하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내하고 하면 되지 뭐가 알아서 해? 너희 엄마한테도 그러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니고 사돈이고요. 저희 엄마랑 이런 시시콜콜한 거 상해 안 해요. 다 커서 시집 보낸 자식 일에 왜 엄마께서 관여를 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너는 참 말이 많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아까 엄마랑 통화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또 전화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하기에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지? 임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시면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화장실로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차 버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좀 져줄 걸 그랬나 싶어서 괜히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거 해주는 사람인데 그 가족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돌잔치는 생각보다 무사히 잘 지냈어요. 우리 남구. 아니지 우리 지율이는 돌잡이로 돈을 잡았고요.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시어머님과 시누이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 가족은 그냥 내려가기로 하고 시어머님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길 했어요. 남편이 배웅하러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작할 때 좀 넓은 데서 하지. 이게 뭐냐? 하셔서.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사 가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다 싶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시며 이사? 무슨 이사? 하시기에 당장 아니고 더 지나야 해요. 앞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 받았거든요. 내년 초가 입주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멋대로 하는구나. 내년에 너희 둘 다 나이 3제인데 무슨 이사를 가? 안 돼. 올해 가던가 내년에는 절대 안 돼. 내가 봐줬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뭐가 그렇게 큰데? 그럼 이 좁은 데서 더 지내라는 거야? 누가 엄마 보고 돈 보태달래? 그리고 1년을 더 외워야 한다고? 안 되는 소리야. 왜 그래 엄마? 하며 시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야 그래도 안 돼. 너희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엄마 말 좀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60만 원씩 더 물면서 1년을 지내라는 얘기야. 엄마 그게 작은 돈이야? 그럼 엄마한테 보내는 돈에서 줄일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너무 듣기 싫어서 아이 끼고 싶어 하니까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밖에서 어머니와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아이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 다녀와서 어머니 아침 차례 드릴 때도 아무 말도 없이 움직였거든요.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한 말 명심해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한숨을 짓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주말이라 가게가 바쁜데 하루 정리를 못한 탓에 가게에 더 있고 싶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정 가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슴 쪽에 통증이 있어서 화장실로 가서 만져봤더니 딱딱하게 멍울이 잡히더라고요. 놀랐죠. 그때까지 유방 관련 검진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이 되자마자 가까운 유방외과에 갔어요. 아이는 엄마께 부탁을 좀 했고요. 조직 검사를 해야 했고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나쁘지 않기는 한데 더 커지면 수술해서 떼내야 할 것 같아요. 모양도 그렇고. 지켜보시다가 내년쯤은 수술하시죠 하시더라고요. 암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했지만 제가 수술하면 가게와 아이는 어쩌나 싶어서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결과를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 마. 나도 알아보니까 악성 아니면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 언제든지 해내고 당장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자. 나도 그때는 휴가 쓰면 되니까 걱정 마라며 달래주더라고요.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고마워서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그 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40만 원 뺐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어른 생활하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너 아주 맥을 못 춘다 하시며 저한테 마구잡이로 퍼부시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뺐더니 엄마가 이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돈이 어디서 더 나겠어? 이사할 때까지 용돈 그렇게 보낼 거니까 맞춰서 생활하세요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괜찮겠어? 어머니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옆에 누나도 있고 연금으로 생활 가능하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나을 것 같아 라며 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어요. 입주 날짜 공고가 뜨고 이사 날짜를 정하고 전주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얼른 이사하고 수술할 생각에 얼른 해치우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한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수술 날짜도 잡고 남편이 어머니 용돈을 다시 100만 원 보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세상 나긋한 목소리로 아이고 용돈 다시 바로 넣어놨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맙다 하시기에. 아마도 저희 이사 얘기를 시누이가 다 했나 봐요. 저 수술해야 해서 그냥 서둘러 이사했어요 라고 말해버렸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이사한 집에 살면서 더 이상 눈치 보기도 싫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자 해도 또 네가 안 된다고 해야지? 아주 집안 어른 무시하겠다. 너 그러다가 우리 남구까지 안 좋아지면 어쩔래?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쩔래? 하시기에. 어머니 저 수술해야 해서 그랬다고요. 제 몸 안 좋으니까 걱정하세요라고 했더니 극장에서 온 뭔 상관이냐?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는 진짜 문제다. 좀 조용히 살자. 아픈 시어머니가 신경 써서 알아봐 주면서 하는 얘기를 따르지 왜 그래? 라고 하기에. 형님 저도 수술해야 하고 회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미뤄요? 게다가 돈 60만 원씩 더 내면서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젊은 게 몸 뭐 어떻게 하겠어? 암도 아니라면서 뭘 그래? 작작 좀 해. 가 참 원형이다 이런 거예요. 형님 제가 어린 건 아니죠? 형님이랑 동갑인데. 말 나온 김에 말 조심 좀 하세요. 뭐 동갑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꾸 반말할 수 있는 거면 나도 너한테 반말하고 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회생활하는 건데 싸가지가 없네 난리.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 더 싸가지 엄청 없어. 어디서 뒤집어서 싸가지 찾니? 그렇게 하니까 오면 니네 엄마 용돈 이제부터 네가 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편한 시간에 전화하라고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후 아무리 큰 병이 아니어도 어머님하고 형님이 이러시면 난 이제 시댁의 인연 끊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그만하자. 엄마 용돈은 자식 된 도리로 보낼게. 근데 이제 다른 건 안 해야겠어 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진짜로 용돈 끊어버릴 거니까 다시는 연락 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할 때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좀 모질게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 벌 사람 없는데 대학 다닌다고 눈치도 주고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너무 좋았었는데 30살에 사귀자고 했대요. 그때 되면 자기 형편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수술하고 다 잘 됐고 가게도 유지가 잘 되고 있었어요. 남구도. 아니지 지율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용돈 20만 원 드리던 거 40만 원으로 올려드리면서 시댁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하시라고 문자와 함께 20만 원 더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전화 오더라고요. 어휴 웬 돈이니? 땡큐 하시기에. 어머니 저희가 잘 살게 되니까 전처럼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시면 전처럼 남구도 보여드리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만큼 용돈도 더 올려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남구 사실 호적에는 지율이라고 올렸어요. 이제 지율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오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고맙고 미안했다. 내가 너희 사는 거 참견한 게. 각서도 쓸 수 있어. 그리고 지율이. 알았다. 앞으로 지율이라고 부르마 그러시길래 다음에 만나서 각서도 쓰시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저녁 때 말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내 남편 짠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자 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저희 생활에 이런저런 간섭하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신우이는 너 하던 것도 그만두고요. 차마 돈만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가 봐요. 시댁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시원하게 할 말 하시고 굽신거리며 눈치 보지 마세요. 안 그럼 저처럼 고생하시니까요. 그럼 이만 줄이겠어요. 부쩍 추워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